아들이 전화를 끊고 난 뒤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 목소리가 들리던 그 화면, 아직 온기가 남아있을 것 같은 그 액정을 꼭 쥐고 있다가 어머니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직 끓고 있는 국물솥 앞으로. 사흘 후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창민아, 엄마는 지금 돈이 없다. 조금 더 모아서 사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욕도 없었고 핀잔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집 살 돈을 보태줄 여유가 없다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30년의 새벽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밤 11시에 가게 불을 껐던 어머니의 이야기. 손마디가 굳도록 일해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그 30년이 단 한 번의 거절로 어떻게 산산이 흩어졌는지를,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 삶의 이야기, 눈물과 웃음이 함께하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순덕 씨. 올해 68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골목 안. 간판도 번듯하지 않은 순덕네 국밥. 그 가게에서 어머니는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가게가 곧 집이었고 집이 곧 일터였으니까요. 30년 전 문을 열었을 때 가게는 테이블, 갯자리 허름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물 한 솥 끓이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저녁마다 텅 빈 테이블 앞에서 그릇만 닦다 집으로 돌아간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순덕 씨와 남편 박창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직접 뼈를 골랐습니다. 육수는 무조건 12시간 이상 끓였습니다. 손님 앞에 내놓기 전에 반드시 간을 3번 봤습니다. 한 번은 끓일 때, 한 번은 담을 때, 한 번은 상에 올리기 직전. 그 정성이 쌓이자 조미료 없이도 깊고 진한 맛이 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연 지 3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즈음부터 단골이 생겼고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아들 창민은 그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면서도 국물간을 보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손님 밥상을 먼저 내야 했습니다. 창민이 걸음마를 뗀 건 가게 홀바닥 위에서였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것도 손님들 틈 사이에서였습니다. 순덕 씨는 그 시절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공간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창민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이 12개로 늘었고 남편은 주방을 맡고 순덕 씨는 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은 군더더기 없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통하는 사이가 된 것이었지요. 창민은 어릴 때부터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모와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결핍을 몰랐습니다. 가게가
잘 될수록 어머니는 창민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 했습니다. 학원, 과외, 방학 여행, 비싼 운동화, 또래 친구들에게 뒤처지는 걸 아이가 싫어했고 어머니는 그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는 게 다 뭐 때문이겠어. 이 아이 잘 살게 하려고지.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남편은 가끔 너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순덕 씨는 듣는 척 하다가 흘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창민은 대학을 마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나여서연 씨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받던 날 순덕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눈빛이 맑았고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음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어른 앞에 놓고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그릇을 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인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게에 인사를 드리러 왔던 날, 서연 씨는 혼자서 조용히 주방을 훑어봤습니다. 뭔가 물어보거나 참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을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나중에 순덕 씨는 그날 서연 씨의 그 눈빛을 종종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가게를 단순한 시부모의 공간이 아니라 삶이 담긴 공간으로 바라봤구나 하고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자 서연 씨가 가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렀습니다. 시어머니 점심이나 챙겨드리겠다고. 그런데 오더니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다음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엔 홀 서빙을 받습니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이 공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순덕 씨는 처음엔 괜찮아. 너는 쉬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는 어머니 무릎 아프시잖아요. 제가 할게요라며 앞치마를 두르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고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순덕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그냥 놀러 오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월급을 줄게. 나랑 같이 일해보자. 서연 씨는 잠깐 고개를 들어 순덕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그 대답이 간결해서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서연 씨는 정식으로 가게 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솜씨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국 끓이는 법을 배우더니 간 맞추는 것도 금세 익혔고 단골 손님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여기 며느리 참 싹싹하다는 말이 단골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순덕 씨는 남편과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버텨주질 않는다는 것. 남편의 허리는 오래 서 있으면 뻑뻑해졌고 순덕 씨도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 오르내리기도 버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정리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게, 누군가가 물려받아야 하는데. 두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들 창민에게로 향했습니다. 30년의 가게였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흘린 땀과 쌓아온 단골들과 지켜온 맛과 정성, 그것을 아들이 이어받아 주었으면 했습니다. 창민아, 너희가 이 가게 물려받아서 해보겠니?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창민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못해요. 이런 거 제 적성에 안 맞아요. 순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이상한 허탈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키운 아이가 이 공간을 이렇게 쉽게 등 돌리는구나 하는 감각. 창민은
그날 이후 가게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연 씨는 여전히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쩌면 창민의 거절이 미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서연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순덕 씨는 그 마음이 느껴졌고 더욱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가 내 며느리라서 다행이다. 그 생각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 가게를 꾸려간 지 반년이 지날 무렵 아들 창민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창민은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집 장만하려고요. 처음엔 기쁜 마음이 앞섰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내 집 마련을 하려는구나. 전세살이를 끝내고 자리를 잡으려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 가진 돈이 좀 모자라서요. 어머니가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순덕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인지 묻기도 전에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먼저 왔습니다. 창민과 서연 씨 둘 다 직장을 다닌 지 몇 년이 됐습니다. 맞벌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 지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한 이듬해에 바꾼 외제차, 매년 두세 번씩 다니는 해외여행 사진들, 서연 씨 생일에 맞춰 준비했다는 고가의 가방, 지인들과 어울린다며 등록했다는 골프 회원권, 명품 지갑, 고급 식당, 호텔 숙박,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순덕 씨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고르던 그 손이 SNS 사진 속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사진과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위화감이 가슴 한켠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났을까? 물론 자식이 버는 돈을 어떻게 쓰든 부모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집 살 돈이 없다며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에서 그 기억들이 겹쳐드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속이 먼저 답답해졌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순덕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민아, 엄마는 지금 여윳돈이 없다. 조금 더 모아서 사거라. 단지 그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지도 않았고 화가 나서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보태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민은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덕 씨는 잠깐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다시 국물솥 앞에 섰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연락이 오겠지라고. 그런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창민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덕 씨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었다는 표시가 떴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안 봤다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봤으면서 모른 척 한다는 것. 그건 의도적인 외면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 씨도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며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자 서연 씨에게 따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짧은 답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지금 좀 복잡해서요. 순덕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서연 씨도 남편 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중간에 낀 것이었겠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아서 손자 얼굴도 끊겼습니다. 45살인 정민이 주말마다 할머니 가게에 와서 국밥 국물 한 그릇 비우던 그 아이. 할머니 국물 최고야 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없어지자 가게가 전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씨는 그날부터 밤마다 불을 끄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못 줘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 어긋나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던 건지. 어둠 속에서 그 물음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열었고 순덕 씨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랐습니다. 국물솥을 젓다가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창수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순덕 씨는 괜찮아라고 했지만 그 말이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밤 남편이 먼저 꺼냈습니다. 여보, 그 녀석한테 너무 상처받지 마. 잘못한 게 없잖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야. 자식이 뭘 해도 내가 더 아프게 돼 있어. 순덕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창민이 3살 때 찍은 사진. 가게 앞에서 아빠 앞치마를 잡고 서 있는 사진. 중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활짝 웃는 사진. 그 아이가 지금 연락을 끊은 그 창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가게에서 번 돈을 어디에 썼나? 창민의 중학교 학원비, 고등학교 수학여행 비용, 대학 입학금과 4년치 등록금, 취업 후에도 월세가 모자라다며 몇 차례 보낸 돈, 결혼식 비용의 절반 이상, 신혼여행 경비 보조, 그 아이가 태어나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든 돈을 일일이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저 가게의 국밥 국물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4시에 피로에서 나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는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 돈이 아까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게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이 어떤 것인지를 왜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는 손이 어떤 세월의 흔적인지를, 창민은 그것을 알고 자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은 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을까요? 자식이 결핍을 모르고 자라는 게 복인 줄만 알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이 상황을 만든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아들이 원망스럽기보다는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이 다시 억울함으로 이어지고 억울함이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 숙제를 하던 어린 창민의 뒷모습. 엄마, 국물 더 줘. 아무렇지 않게 그릇을 내밀던 그 손. 우리 엄마 국밥이 제일 맛있어.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그 목소리. 엄마, 그 한마디가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밤, 순덕 씨는 혼자 가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슬슬 깊어지는 무렵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가로등 하나가 희뿌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다 나가고 남편은 먼저 들어가 쉬고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세상에 자신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가야 하는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 씨는 창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창민아, 엄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정민이는 잘 있지? 보고 싶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오전, 가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창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 씨였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서연 씨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어? 하고는 국물을 한 그릇 덜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순덕 씨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너는 그냥 와. 언제든지. 그날 이후 서연 씨는 종종 가게에 들렀습니다. 창민, 이야기는 서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국물관을 보고 테이블을 닦고 퇴근 무렵에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 공간이 서연 씨에게도 숨을 고르는 자리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순덕 씨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창민이었습니다. 정민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순덕 씨는 고개를 들어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려다가 못한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이가 먼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순덕 씨는 손자를 2팔로 안았습니다. 오래, 꼭, 아이 머리 위로 눈을 감으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창민은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국밥 한 그릇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한 그릇을 주문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순덕 씨는 말없이 국물을 담았습니다. 뚝배기에 국밥을 담으면서 어머니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밤새 울어도, 말썽을 부려도, 학교에서 혼나고 와도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 마음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변하지 않습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워도 그래도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30년의 새벽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국물이 있고 그 국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가족이 다시 한 그릇 앞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빈 식당의 불빛은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불빛은 늘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 한켠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게 해줍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매주 삶의 온기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부모님 생각이 나셨다면 오늘 꼭 연락 한번 드려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완전히 각색 재구성한 창작 픽션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가게명, 상황 등은 모두 창작된 허구이며 실존 인물 단체와 무관합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채널에 귀속되며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